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부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모멘텀으로 부각받고 있는 이슈죠. 이번 주 젠슨왕 방한을 앞두고 부각받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유망 종목들을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진행했던 기부 이벤트 투표에서 1위한 종목 오늘 아침에 바로 1000만원 매수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인증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인데 다행히도 출발을 아주 양호하게 했죠. 사실 5월에도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지만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워낙 많이 오르고 끝나서 차익 실현 심리가 많이 부각되는 자리라 너무 마냥 기뻐하면서 희망론에 잠겨있기보다는 경계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을 때 특히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시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개별 종목이나 섹터의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6월도 우리 함께 좋은 성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을 위한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부터 알고 올바른 투자하실 수 있도록 화면의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밤사이 글로벌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도 미리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뉴스가 쏟아지죠. 노이즈는 전부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모멘텀, 스마트머니의 유입, 확률 높은 차트 시점까지 까다롭게 검증한 3박자가 갖춰진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높은 유망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특히 델테크놀로지스가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었어요.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종전 협상 기대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있어서라기보다 차익 실현을 미룰 수 있는 요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호재가 확정됐을 때 더 갈 이유가 되기보다 이제 다른 호재가 없다면 팔아야겠다라는 답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해야 하지만 섣불리 수익 잘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거나 할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을 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회가 될 종목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야겠죠. 그 힌트를 준 게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델테크놀로지스의 실적과 이로 인한 급등이었습니다. 델의 실적이 잘 나온 핵심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 증가입니다.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델의 AI 서버 매출은 전년 대비 1분기에만 무려 757% 급증했어요. 주가는 35%가량 폭등했고요. 일단 AI 인프라 자체가 둔화될 조짐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시장도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 찍은 종목도 많고 급등세가 연출됐죠. 물론 코스닥은 지금 계속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코스피는 아주 강한 랠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 경기 지표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렇게 영향 있는 지표는 아니어서 짚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가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지금 대체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금리 인상 시 타격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기초적인 거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를 사용합니다. 이게 할인율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계산할 때 금리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현재 가치는 낮게 평가돼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보통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는 건데 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으면 미래의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더 어렵죠. 실적이 찍혀주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에 비해서는. 그죠?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가 잡히면 또 코스닥도 기대해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흐름에서 미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 코스피 대형주, 특히 모멘텀이 최근에 생겨난 MLCC나 특수기판, AI 인프라, 젠슨왕 이벤트 수혜주들, 이런 가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또 새로운 트렌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이 스윙 트레이더는 신선하고 가장 강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차트 분석을 통해 시점을 잡아야 되고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손절을 잡아야 되고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되면 최소한 주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 이슈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의 올해 5월 한 달간 수출액이 약 878억 달러로 역대 월 단위로 수출한 금액 중에 최고치라는 소식입니다. 벌써 3개월 연속으로 수출 총액이 8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어마어마한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초우왕이 이어지고 있어서 가능한 수치죠. 반도체 수출 수치를 따로 놓고 보면 작년보다 169%가량 폭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뉴스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미국, 이란 종전 협상 관련 최신 소식입니다. 지금 종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종전을 위한 합의문을 더 까다롭게 고쳐서 이란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고친 자체 수정안을 다시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한 만약 끝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완전히 깨지는 노딜 상황이 오더라도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비가 돼 있긴 뭐가 돼 있겠어요. 경제 파탄 나게 생겼죠. 일단 이런 피곤한 상황은 이번 주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종전이라는 방향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엔비디아와 MS가 손을 잡고 AI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PC를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은 AI 에이전트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인터넷에 접속해서 따로 활용해야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었지만 이거는 컴퓨터 자체가 맞춤형 인공지능이라 인터넷 없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돼요. 이 기술은 MS 자체의 노트북인 서피스나 델 같은 컴퓨터 제조사를 통해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정말 새 시대가 온 거죠. 이게 개인용 PC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범용화될 경우 이게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인이 활용하던 PC보다 훨씬 더 널리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칩이 포함되는 PC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 가늠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MS도 좋은 수지만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추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도 호재고요. 다음은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뭔가요? 쉽게 말해 그 회사를 사려면 필요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몸값을 말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치가 2천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식시장의 뜨거운 반응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유례없는 덩치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수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슈고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또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코스피 자체에 굉장한 호재고 단기적으로 웬만한 악재는 무시될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봐요. 물론 쏠림 현상은 여전할 거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택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소식은 주요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6월까지는 반도체 주식은 더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물가 문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등 매크로성 악재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망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 전혀 꺾일 기미가 없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기판 같은 것들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이슈들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소식들이라 제외했어요. 지금은 최대한 노이즈는 머리에 넣지 말고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멘텀만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집중해야 될 우리 유망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매일 장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프리미엄 장전 시황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
자, 최선호주를 데일리 탑픽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공유드린 종목들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도 스윙 상세 전략으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없는 퀄리티의 진짜 기술적 분석 강의, 초보자분들도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차트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매 기준이 아직 잘 안 잡혀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별 종목을 차려주는 검색식, 그리고 매매 시점을 잡아주는 수식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매매법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또 HTS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개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단일 종목을 거래해서 매매를 하는 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ETF라든지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팁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를 네프콘에 가입하시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어떤 게 나갔었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멤버십 구독자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렸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오늘로 예를 들면 LG전자, 로보스타고요. 모멘텀을 받아서 가장 많이 빨리 오른 종목으로 따지면, 그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이끈 진정한 1등 주도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어떤 시점에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는 5월 13일 탑핑 종목을 확인해보면 쭉 봤을 때 이렇게 공유드린 내역이 나오고요. 이때 상승 확률이 높은 이유를 미리 설명을 쭉 드려놨어요. 그래서 결과를 바로 보면, 자, LG전자. 자, 5월 13일 LG전자 종가 기준 192,200원 대비해서 385,500원까지 한 달도 안 돼서 100%에 가까운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이게 다음 날이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자,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에는 확인해보면, 자, 로보스타를 공유드린 게 나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로보스타. 자, 5월 14일 로보스타의 캔들입니다. 종가 82,400원에서 122,200원까지 약 47%가량 수익폭 시원하게 나와줬네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늘 아주 대단했는데요. 10%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는 당연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다 사는데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려서 4월 7일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면 밑으로 내렸을 때, 자, 삼성전자를 공유드린 내역이 나오고요. 이때 차트 점검란을 보면 매번 차트 점검을 해드리는데, MACD 지표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MACD 영선 돌파 이후 추가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경우는 10번 중에 8번 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지금이 왜 매매하기 좋은 시점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후 결과를 보면요. 자, 이날이 4월 7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 192,700원에서 354,500원까지 약 83%가 넘게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종가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후로 빠져서 심리가 흔들리는 자리고, 여기는 단 한 번도 이날의 저가를 훼손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 차이의 크기를 모르신다면 추세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 매매는 하기 힘드실 겁니다. 자, 네프콘 멤버십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둘러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워낙 사기 리딩 업체가 많아서 잘못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리딩 해주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로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프콘에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할 의지가 있는 분들만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보시고 성찰 후에 공부가 첫 번째 목적이실 경우에만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무료 공부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주식시장 관련한 주요 소식들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정보를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공부해볼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MLCC, 특수기판, 이전에 영상에서도 강조하고 종목들 정리해드렸잖아요. LG이노텍, 삼성전기, 필두로 이 정리해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 추가하신 뒤에 쭉 추이 살피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젠슨왕의 방한이 지금 가장 영향이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회동을 갖는 기업들은 삼성, 현대차, LG, SK, 네이버, 두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젠슨왕과의 만남이 이토록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어느 정도 AI 협력 관련해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대감인 거기도 해서 이게 재료 소멸로 기능할 경우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릴 게 LG그룹주예요. 그토록 안 움직이던 LG그룹주들이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LG이노텍부터 시작해서 LG전자, LGCNS, LG까지 모두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초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LG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코앞으로 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젠슨왕이 이번에 LG 구강모 회장이랑 첫 회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그냥 간단한 첫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능형 홈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엔비디아의 생태계와 LG를 묶는 실질적인 동맹이 맺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만남이 더 기대되는 거는 지난 4월 이제 젠슨왕 CEO의 딸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의 임원이 한국 이제 LG 트윈타워를 찾아서 실무진이랑 구체적인 논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총수들이 만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 구체적으로 라고 기대를 크게 하는 거죠. 이 만남에서는 이제 피지컬 AI 관련한 게 메인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에 묶여있는 LG전자가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면 오늘도 상한가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LGCNS, 그리고 LG,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GCNS가 이 중에서 많이 눌렸다 또 상한가 붙길라 그러네. 좀 차트 분석 관점에서 눌림목 매매 타점을 잡자면 가장 양호하다고 봐요. 지금 일봉상 너무 예쁜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바로 전거래일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벗겨내면서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 SI 모멘텀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눌림 구간을 주면 재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후보로 LGCNS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주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LGCNS다. 그리고 현대그룹주에서는 차선이 없어요. 현대오토해봅니다. 뭐 당연히 같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봐야겠지만 현대그룹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현대오토웨보다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에서는 뭐 SK텔레콤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SK텔레콤. 근데 이제 다른 그룹주들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살짝 떨어지는 감이 조금 있습니다. 또 오늘 젠슨왕 내한 관련한 종목들 제외하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 APR입니다. APR.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또 미국 이란 전쟁 관련 이슈가 장중에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한 차례 시장이 이렇게 많이 꺾였었던 적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쫙 밀렸었는데 이때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잘 버텼던 종목이 APR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거의 윗꼬리 짧은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추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추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이 딱 두 번째, 여기서 한번 해가지고 10주입형 되돌림 자리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10주입형 되돌림이 나오면 10주입형 되돌림이라는 거는, 자, 이 분홍색 선이 10주 이평선이에요. 주봉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기를 위에서 아래로 이탈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되돌렸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이 자리가 MACD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좀 두껍게 할게요. 자, MACD 선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영선이거든요. 영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강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자리다. 여기서는 반짝 슈팅하고 밀리기보다는 이 상승이 유지되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따라서 APR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진행했던 기부 이벤트에서 투표 1위한 종목 아침에 약속대로 1,00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녹화한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가 보이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1,000만 원 가량을 매매했다는 것만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전에 10,000회가 나와야 조회수가 이제 멤버십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기부 내역 인증이 되고 또 어떤 종목이었는지 손실이었는지 수익이었는지 강의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영상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투표 1위한 종목 이 1,000만 원만 따로 넣어놓은 계좌고요. 이거 이벤트 진행하려고 만든 계좌고 1,000만 원 있는 거 확인됐고 이 모의 투자는 여기 옆에 가로치고 모의라고 떠요. 모의 투자 아닌 거 확인시켜 드렸고 바로 투표 1등한 종목 매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매수 완료했고요. 1,000만 원에서 142,530원 나왔죠. 이게 끝자리가 딱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으로 가용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수량을 다 매수를 했고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는 7월 1일에 매도하고 나서 7월 1일까지 조회수 10,000회 달성을 하면은 유튜브 통해서 기부 내역과 뭐 수익금, 손실금 등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